어제 신규로 확진된 확진자 32명은 해외 유입이 8명이었고 지역사회 발생이 24명이었습니다. 먼저 해외 유입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추정 유입 국가가 미주 지역 2명, 기타 지역은 6명이었고 이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2명과 파키스탄 국적의 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발생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실 간호사 4명이 확진된 삼성서울병원 관련해서는 병원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고 본관 3층의 수술장, 수술방 25개를 포함한 직원들의 라운지 탈의실을 포함하여 수술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역학조사 과정 중에 확인된 접촉자와 능동감시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이 중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24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또는 1인실 격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검사 대상인 1207명 중에서 기퇴원한 환자 8명을 제외한 1199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기확진된 간호사 3명이 확인되었고 641명은 음성,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는 간호사 4명 이외의 추가 환자는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접촉자 및 능동감시자 전원에 대해서 주기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퇴원 환자 8명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시행하여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클럽 관련된 유행 관련해서는 5월 20일 12시 기준으로 총 누적 환자는 19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0명, 경기도가 41명, 인천이 35명으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이 95명이었고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로 가족, 지인, 동료 등의 접촉자가 101명으로 접촉자에서의 확진자가 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클럽 관련된 전파가 코인 노래방, PC방, 택시 탑승자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천광역시와 교육부는 5월 6일부터 19일 사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는 비전플라자, 연수구 서울 휘트니스 인천점, 미추홀구에 있는 세움학원 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기도의 클럽 관련 확진자들이 방문한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도 추적 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확진자들이 방문하였던 그 장소를 방문하신 분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의 클럽, 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에 상관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교육시설이나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은 감염 확산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한번 검사를 받으셔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14일간의 잠복기 동안에는 발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의심 증상이 생기면은 즉시 재검사를 받아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학생, 교직원은 등교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는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계약으로 집단 생활을 시작하게 된 학생들은 노래방, PC방을 방문을 금지해 주시고 교직원들께서도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교실 입실 전에 발열 검사를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대기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또는 119를 통해 선별 검사를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후 귀가 조치하고 지자체와 또 방대본의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와 소독, 시설 이용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학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러한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한 다수와 밀접 접촉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관할보건소 또는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가족이나 같이 모임을 하신 분 중에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시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이후 거의 3달 만에 고3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전파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면서 학원,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고3 학생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감염되었습니다. 등교에 대한 학부모님, 학생, 학교 교직원들의 우려와 불안이 큰 상황입니다. 학교가 안전해지려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질병 특성상 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내외에서 유행이 지속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손 씻기, 마스크 등 개인 위생 수칙을 통해 각 개인들이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고 밀집된 공간에서 접촉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집단 전파를 막는 것이 코로나 예방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학교,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에서 질의 있으신 기자님들 모두 손 들어주시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 먼저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김영상 기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태원발 감염이 이제 실제로 학교로까지 지금 영향이 좀 미쳐지는 것 같고, 신규 확진자가 이제 오늘 30명이 넘어서 이게 좀 일시적으로 좀 확 늘은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도 좀 이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일어날 걸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건지,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또 앞으로의 전파 정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랑요. 그리고 이제 아까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등교 계약을 접으려면은 뭐 지역 내 학생 확진자 수 이런 것들을 뭐 감안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확진자가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면은 등교 계약을 접는다든지 하는 아웃라인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어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또 이제 논의된 거 로 알고 있는데, 고위험 시설이나 지역 같은 거를 선별하는 그 기준 같은 게 좀 대략적으로 결론이 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제 확진자가 30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대부분 해외 유입도 있지만 이태원 클럽 관련돼서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추적하고 또 검사를 시행하면서 확인한 사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접촉자들이 발병하는 속도를 좀 따라잡아서 이미 발병하기 전에, 노출되기 전에 접촉자들을 조치하면은 가장 좋겠지만, 일부 추적이 범위가 광범위해지면서 2차, 3차 감염자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클럽 관련된
환자들의 추가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중에서의 발병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어저께 하고 오늘 하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또 다른 그런 집단 발병이 발생해서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환자는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잠복기를 거쳐서 일부는 초기에 음성이었지만 이후에 양성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다른 감염병하고는 달리 완전히 퇴치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산발적인 그런 감염이 보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산발적인 확진 사례가 밀폐되고 밀접한 그런 노출하고 만나게 되면 이태원 클럽 같이 그렇게 대량의 환자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은 항상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는 게 이제 저희의 주 목적이고 말씀드린 대로 차단하는 거는 개인 방역은 마스크, 손위생이고요. 사회 집단 발병을 방역을 하는 거는 밀폐 밀접된 시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두 가지의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최소화시키고 억제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할지에 대한 전망은 하기는 현재는 어렵고요. 지역 감염이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감시 강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교를 언제 할 수 있고 다시 그럼 학교를 그러면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숫자로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이제 지역 감염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위험이 노출된 그런 학교의 범위들을 정해서 지역별로 또는 학교별로 조금 위험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방역 당국의 고민은 이 코로나19의 유행이 어느 정도 종식될 수 있다라고 보면 좀 더 개학을 늦춰서 더 안전한 시기에 개학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하반기 뭐 가을철 겨울철에도 이 위험의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상황이면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전한 그런 그 생활과 방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일상에 대한 지침들, 방법들을 좀 찾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의 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들은 몇 가지 설정을 해서 시설에 대한 평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기준은 얼마나 밀폐된 공간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도 있게 모이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공간이냐, 그리고 또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보는 거고 사람들이 몇 시간 정도 거기에 체류해 있을 거냐,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좀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위험 시설의 등급이나 위험도를 좀 분류하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서 전문가 의견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전국을 다 동시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시도별로 유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유행 지역과 시설의 위험도를 조합해서 어디까지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안전한 건지를 매번 고민하면서 방역 조치의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